일본은 이 남자 때문에 망한다 라는 극단적인 말을 서슴없이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금융계 인디아나 존스, 투자자의 귀재, 투자의 신 등 여러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짐 로저스입니다. 그는 투자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그의 말에는 항상 경제를 담보로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말할 때도 행동에 대한 의미만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협상 카드지만 경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라는 등 그는 남들과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째 같은 말만 반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로저스는 일본 경제 정책에 대해 수년간 공개적으로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돈만 찍어댈 뿐 재정 적자와 산업 경쟁력, 신규 산업 등 근본적인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루다 하루이코가 있다 말했습니다. 구루다는 2013년 일본은행 총재를 시작 후 2023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만큼 아베 총리의 신임을 받는 인물입니다. 일본에선 총재 연임이 흔치 않은데 그에게 10년이라는 임기를 보장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아베 총리와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중앙은행 수장들은 정부 지도자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중앙은행을 통해 경기 부양책이나 여타 다른 카드를 꺼내고 정치력을 올리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쉽게 말해 돈을 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정부는 인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연임도 쉽게 되고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정부를 신뢰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을 남발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의 힘은 떨어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물가와 통화 관리 등 경제 전반적인 면에서 무리수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은행 수장들은 정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 당신이 의장이냐, 경제를 모른다 등등 원색적 비난을 한 것은 그가 이와 같은 행동 패턴을 방지하고자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조율해야 하는 중앙은행 수장이 아베노믹스를 만들고 정부가 원할 때마다 돈을 풀며 그것도 모자라면 일본식 양적 완화를 시행하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일본 경제는 파탄 지경까지 왔다고 짐 로저스는 분석합니다. 로저스가 유독 일본만 단호한 분석을 내놓는 게 아닐까 싶지만 그동안 일본 중앙은행은 이단화 같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로금리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도 일본 은행이고 국채를 사들이는 QE 프로그램을 시작한 곳도 일본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상한 정책을 펼치며 작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양적 완화,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한 번에 실행한 아베노믹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의 화살이라는 거창한 말로 출범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화살은 쏘는 족족 아군을 희생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물가가 급상승했는데 상승폭과 비례해 일본 물가는 그 폭을 넘어섰고 성장할 거라던 경제는 2분기 만에 마이너스 30%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돈만 푼다고 해결될 줄 알았던 아베 총리의 꿈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올림픽마저 무산되고 있으니 지금 일본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구루다 하루이코라고 짐 로저스는 말하지만 실상은 모든 걸 주관한 아베 총리에게 있다 말할 수 있죠. 현재 일본 정부는 당분간 경제는 어렵겠지만 내년엔 회복할 것이라 인정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섞으며 낙관적 전망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말 그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지, 반면 로저스가 말한 대로 일본 경제가 망할지, 한 편의 영화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상 포드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